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만 더, 참여를, 열심히 해주시면은, 맹자도, 한두 달 정도 있으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자꾸만, 정확하게 모르라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제가 이거는 논어에서 나왔던 글이다, 이것은 대학에서 나왔던 글이다 해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나이가 있는 분들은 기억할 수가 어려워요. 그 글이 그 글 같고. 그런데 그래서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그 내막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얘기로 이렇게 재밌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문은 글자는 자꾸만 이렇게 눈에 익히고 그래도 우리가 오늘 하루에 배운 거를 그냥 보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그게 완전히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잠재의식에 그게 기억되어진다는 거. 한문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다 보면요. 그 문장의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그 시전이라든가 서전에 들어가면은 문장의 이제 패턴이 그건 거의 고문이기 때문에 수준이 굉장히 높은 글이에요. 서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글쓰기 방식이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맹자 같은 경우는 이게 후세에 거의 이와 같은 글로 써졌기 때문에 읽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자, 우리가 오늘 또 한번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맹자가 말하기를 여기서 요거는 발음이 여기 아니라 이제 다스를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이와 같은 글자들이 나왔을 때 이게 보통 쉬울 아니면 또 바꿀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글 뜻에 자, 전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밭고랑이거든요. 밭고랑을 바꾼다, 쉽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주에서도 보면 주자도 치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글의 의도에 맞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여러분 이게 발음이 주인데 그죠? 근데 요게 이제 기본 일종의 그 모자잖아요. 이게 글의 기본적인 모자. 이 밭전자라는 거는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자도 보면은 밭전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지는 몰라도 아, 밭에 해당되는구나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그죠? 크게 예를 들어서 자, 이건 나무목이죠. 나무목. 그러면 나무목이 들어간 거는 글자가 예를 들어서 수백 가지, 천 가지가 갈라지죠. 나무의 종류. 우리가 굳이 그 나무의 정확한 이름을 모른다 하더라도 아, 이게 나무구나.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뭐죠? 물수잖아요. 물수가 있는 글. 예를 들어서 뭐 한강 예를 들어서 또는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물이 이제 불어난 거. 이거 전부 다 물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느 강을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아, 물과 관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함자라면은 반드시 그 글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단순히 한문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뭔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림잡아서 이해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밭고랑을 다스리며 자, 요거는 얇다. 얇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령. 요거는 세금. 걷어들인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해도 되죠. 세금을 가볍게 하면 이런 소리죠. 세금을 낮추어 주면 이런 소리죠. 야, 여러분 요거 보세요. 지금은 경제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불과 조선시대만 해도 산업공상에서 산업 빼고 농공상에서
조선 시대는 거의 농업을 거의 90%가 유지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 농업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잘 맞추면은 백성들은 가히 부자로 불임동사, 사역동사, 백성들을 가히 부자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백성들이 좋아하는 건 뭐죠? 부자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건. 예. 맹자도 분명히 알고 있죠. 이거를 못하면은 나라는 그냥 엎어지는 거죠. 예. 네, 나라는 엎어지는 거라고 보면 돼. 이는 치다. 주는 밭을 가는, 예, 경치하는 그 밭을 말한다. 예, 다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그 식지이시하며 용지이려면 제 불가 승용량이라. 자, 백성들을 먹이는 데 있어서 그 시로서 하며, 예, 때 맞춰서 이제 먹을 수 있게 도와준다, 뭐 이런 뜻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씀에 있어서 예로서, 예, 하면은, 자,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는 여러분 아주 고대에서부터 여기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재물은 가히 모두 다 쓸 수가 없다. 승이라고 하는 건 모두 쓸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하다, 이런 소리예요. 불가승용이다. 이 용자 대신에 여러분 이렇게 셀수, 헤아릴 수가 오면은 가히 모두 헤아릴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런 소리죠. 자,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근검 전략을 하게 되면은 재물은 항상 씀에 풍족하게 된다. 여러분, 전략하지 않으면은 풍족하지는 않죠. 예. 뭐 단순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이것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큰 틀에서 보면은, 예, 의미가 있죠.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 예, 먹고 사는 문제가 안정이 돼야지 백성들은 고분고분해지고 예의도 익히게 되고 그러는 거죠. 예. 자, 백성들이 물과 불이 아니면 생활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거로 보면은 뭐죠? 이게 결국 에너지죠. 예. 현대 사회에서 전쟁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예, 결국은 에너지 전쟁. 우리 영토 전쟁도 물론 있죠. 영토 전쟁이 있는데 영토 전쟁은, 예,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영토를 뺏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죠? 예. 그 에너지 전쟁, 경제 전쟁 이런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까짓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류가 고인류에서 이 불을 다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 겨울에, 예, 여름에 냉방, 겨울에 난방 그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은 현대 문명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은 다 에너지. 자, 그리고 식량, 그죠? 식량, 에너지, 금융, 거기에다가 현대는 통신. 예. 이거를 갖추어야지만이 자급자족하면 좋은데, 세계에서 뭐 에너지와 식량과 금융, 통신 이것을 다 갖추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없죠. 자급자족하는 나라는. 예. 혼모에, 자, 초저녁이나 늦지막해서 다른 사람의, 자, 요거는 두드리고, 네, 두드리고. 자, 혼모에 다른 사람의 문과 호를 두들겨서, 예,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그냥 다 톱밥으로 그냥 해석하는 겁니다. 예. 예, 문을 두들겨서, 예, 물과 불을 구하거든. 자, 주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니까 준다는 얘기죠. 왜? 풍족하기 때문에. 예, 지극히 풍족하기 때문에. 어느 집이나 물과 불은 있는 거예요. 불은 항상 끝이 꺼지지 않잖아요. 까공에서 불 하나, 예, 숯 하나 해서 주면 되고, 물은 우물에서 길러서 주면 되죠. 그러니까 막 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성인이 천하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 그 숙속이라고 하는 건 뭐 콩과 식량이라는 거죠. 요즘 말로 뭐 잡곡이라든가, 예,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
수아와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나니 숙속이 수아와 같이 흔하다면 백성들이 어찌 불이 난 자가 있겠는가. 네. 그러니까 음식이 여러분 그 공부, 교육, 예를 들어서 사회의 어떤 그 문화라든가 도덕으로 함양된 문화를 이루려면은 먼저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수아는 백성들이 급히 여기는 바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을 아끼지만은 요거는 사랑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땅히 사랑하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아끼다는 뜻도 있어요. 급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서 급한 바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을 아끼지만은 도리어 이거 글자 또 틀렸네요. 예. 놈자자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예. 도리어 아끼지 아니한 것은 많기 때문이다. 예. 풍족하면 여러분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그러죠. 예. 진짜 수와 화가 구하기가 어려운 거라면 함부로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래서 윤 씨가 말하는 예의는 부유하고 풍족한 데서 발생한다. 원래 이거는 관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관자. 예의가 예를 들어서 의식이 풍족해야 염치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맹자는 이런 말했죠. 민무상사. 상사님은 백성들이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일정한 마음, 항상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 여러분 이 말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상산이면은 무상심. 또 반대로 유상산이면은 유상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중년도 마찬가지죠. 50대, 60대 초반만 하더라도 가정에서 돈이 정말로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 나이 제한 때문에 자 50대 중반이나 60대 되면은 자동적으로 회사에서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대는 아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62, 3이면 죽었어요. 거의 죽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만 해도 이제 80세 중반 넘으셔서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 67세인데 제가 그럼 저는 이제 90세에서 95세까지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40대 회원이 계신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은 100세까지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60세에서 70세까지도 정년이 조금 늦춰졌다 하더라도 65에서 70까지 살아도 남은 인생을 전부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인생 자체가 현대사회에서는 정말 불안한 거예요. 연금이라도 풍족하게 받을 수 있으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 고전을 공부하면 우리가 공부를 할수록 공부를 하는데 재미로 낭만적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결국 보면 이와 같은 고민들 요즘에 청소년들 일자리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여러분. 나쁜 생각도 가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시민사회로 만들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기업에서 뭐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크게 보면은 이 지구적 사회가 하나의 경쟁 사회인데 정말 뭐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글인데 걱정이 많이 들죠.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중국 통계는 믿을 수는 없는데 청년들 실업률이 뭐 그쪽에서 발표된 거는 뭐 16%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한 것도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여기고 소위 말해서 탕핑족 스스로 자기네들이 일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빼놓고 16%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러분 거의 50%에서 55%가 지금 실직 상태인데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가 굉장히 위태로운 거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건전해지려면은 좋은 일자리, 이게 경제가 얼마나 그만큼 중요한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이런 거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 이 말, 예, 맹자가 이와 같은 말은 참 좋은 말이다. 예, 무상산이면 무상심이다. 요거는 여러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맹자 나오는 말 중에서 정말로 멋진 말이에요. 예, 저는 그 맹자 나오는 그래서 공부를 오래전에 하고 정말 수십 년 동안 책을 안 봤었는데 이 말은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재밌고 멋있어요. 예,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무상산이면 무상심, 그리고 요 글. 예, 맹자가 말하기를 공자가 동산, 노나라 동산, 조그만한 산인가 봐요. 동산에 오르시고 소로 노나라가 작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산에 오르셔서 천하가 작다는 거예요. 예, 중국에서 그 큰 산이 5대 큰 산이 있잖아요. 예, 숭산, 화산, 무슨 형산, 태산 이렇게 있잖아요. 예, 태산은 옛날서부터 천자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 높은 데 오니까 천하가 적다. 예.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고로 관어해자의 난이수어 유어 성인지 문자의 난이원이니라. 예, 저는 그냥 제가 저한테 친한 후배한테 매 가급적 이 말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예. 자, 바다 여기서는 어를 뭐뭐세 이렇게 하죠. 뭐뭐를 이런 소리예요. 바다를 본 사람에게는 이런 소리예요. 바다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요. 자, 바다를 본 사람에게는 물이 어렵다. 물 대기가 어렵다. 여러분 물 대기가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의역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 대기가 어렵다 그러면 의미가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50%밖에 통하는 거예요. 그 해석이 틀린 건 아닌데 물 대기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유어 성인지 문자에 성인의 문화에서 요 유라고 하는 것은 놀다가 아니라 놀다도 돼요. 놀유자도 이렇게죠. 공부를 한 사람에게서는 유학하다 이런 뜻도 돼요. 성인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에게는 말되기가 어렵다. 도대체 이 물되기가 어렵고 말되기가 어렵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억하고 있는 분을 TV에서 광고에서 이 말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본 사람에게는 물대기 어렵다라는 말을 현대자동차에서 패러디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99.99%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을 거예요. 왜? 그 광고에 말하는 그 멘트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한문에 능한 사람만이 알아듣는 얘기를 했으니 그게 무슨 뜻인지 대다수 예를 들어서 그 시청자들은 그 광고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다를 본 사람에게는 물대기가 어렵다. 자, 한번 우리가 주석을 보죠. 이것은 성인의 도가 큰 것을 말한 거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노나라 성쪽 그 동쪽에 있는 높은 산이다. 태산인즉 이거보다 더 높다. 이것을 말하자면은 처한 바, 소처 있고 하면 처한 바가 더욱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익이라고 하는 거는 자 더욱 높으면 이렇게 해석해도 맞습니다. 근데 자 처하는 바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아래를 보는 것이 이거는 더욱더 작아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여기서 이거를 더욱 높으면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예. 그 보는 것이 이미 크면 클수록 이렇게 그 본바가 크면 클수록 그 작은 것은 좋게 쳐다보지도 않는다. 작은 것은 좋게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소리예요. 여러분 바다를 본 사람한테는 또랑물이라든가 개천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다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세계를 본 사람한테는 작은 어떠한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랑물 보고 여러분 평생 또랑물만 보고 한강만 보고 한강도 크죠. 시골에서 또랑물 개천 보던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옛날에 한양에 와가지고 한강 보세요. 놀래 자빠지죠. 한강이 얼마나 큽니까? 큰 거 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속초에서 아빠도 보고 본 사람이 한강물이 또 크겠습니까? 눈에 안 들어오죠. 그 소리예요, 여러분. 성인의 문화에서 논 사람들은 여러분 지식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문이 넓고 지식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부 어떠한 조그만한 학설 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여러분 이런 귓구멍에도 안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이거 멋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각자 우리들이 하는 영역에 있어서 관어해야 하고 좋은 글을 봐야 된다. 좋은 글. 성인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우리 한의학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도 정말 많은데 이렇게 그런 얘기 잠깐만 하면은 그 한의사들이나 또 그쪽에서 평생 또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께서 저더러 반대로 우물한 개구리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우리 한의학 고전 가운데는 저질 글들이 넘치고 넘쳐납니다. 근데 이런 글 가지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한테 행세를 하고 오도시키고 그러는 게 아직도 비일비재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강의를 하면서 정말로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저도 제가 젊었을 때 이런 글에 빠져서 봤는데 여러분 한의학 책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저 솔직히 말해서 한의학 책 대부분은 좋은 글이 아닌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물론 역사적인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고 좋은 글, 그러니까 좋은 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전을 공부를 통해 가지고서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먼저 고전은 신비주의적이고 이상하고 이런 거를 추구하다 보면요 여러분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자맹자 물론 비판해도 돼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 시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이상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귀신 잡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공자나 맹자가 설령 비판을 받을 수 있더라도 이것은 전부 다 실증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 이해 가능한 글자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의학 황제내경을 보시면은 여러분 거의 70%가 허접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70%가 다. 황제내경은 황제내경 같은 글은 이게 우리 한의학의 소위 말해서 경전이라고 하는데 70%가 다 속된 말로 해서 그냥 수준 이하예요. 글을 모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공격할 수가 있죠. 니깐 놈이 옛날 사람들도 다 이걸 가지고 황제내경을 가지고 했는데 황제내경에 좋은 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불과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상한론에도 여러분 후세 주석 같은 거 보세요. 거의 허접한 내용이 그거를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하면은 욕 먹어도 되는데 얼마든지 저는 욕 먹을 각오가 돼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는 그 잘못된 글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뭘 하느냐? 아, 내가 너무 무지하구나. 내가 공부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도 이 바닥에서 논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죄송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바닥에서 논 사람이에요. 이 바닥에서 놀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제가 아는 대로 소신껏 우리 한양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왜 우리가 상한론을 공부해요. 금계유락도 반은 허접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은 그래도 상한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글들, 예. 반의 임상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 거기에 처방이 없는 내용 가운데는 금계유락도 전부 다 가설이고, 예, 누군가가 다 왜곡시켜 놓고 글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고 판단을 못 내립니다. 왜? 이 과정을 안 겪었기 때문에. 바다를 봐야 돼요, 여러분. 성인의 문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인이라는 꼭 하지만 좋은 글, 지식인 이런 데서 놀아야지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자도 여러분 삐딱하게 해석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 저는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삐딱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 안목이 우리가 도덕적인 인간은 못 된다 하더라도 안목은 높아야 돼요, 여러분. 관어해자, 유어성인지문이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글을 보는 데 있어서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다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멋있는 말이니까 여러분 꼭 외우세요. 관어해자의 난이수어, 유어성인지 문자의 난이어리라. 예. 참 가닥치도 않는 말 하는 사람 뭐, 예. TV에 나와가지고, 예, 우리 한의사 선배인데 옛날에, 예,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아, 정말, 예, 그 죄를 다 어떻게 할까 싶을 정도예요. 예. 그런데 그 따라다니는 그 똘마니들, 그 TV에 나와가지고들, 아휴, 참 한심해요. 예. 우리 이 한의학 바닥이 한때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수준이 좀 높아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하고 그러는데 어느 한 사람도 그 사람을 제재하지 못했다는 거. 예.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말 못했다는 거. 예.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세상이거든요. 예. 논리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 그만한 거죠. 그러니 무슨 창의적인 글을 쓰고 새로운 논문을 쓰겠습니까? 다 그만하죠.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이 주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맹자의 글을 기억에 남는 글 중에서, 예, 손에 이렇게 꼽을 정도로 저는 이 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 눈을 뜨셔야 돼요. 크게 뜨고 바르게 떠야 돼요. 눈을 잘못 떠도 또, 예, 신세 망칩니다. 예, 신세 망쳐요. 또. 자, 관수 유수라니 필 관기라니니라. 자, 물을 보는데 도라고 해도 돼. 물을 보는데 방법이 있다. 자, 물을 보는데 반드시 그 물결이 굽이치는 걸 봐야 된다. 여러분, 물결이 한번 굽이치다 몇 번, 하루 이틀 굽이치다가 말면은 그것은 물의 본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죠. 물이 계속해서 어느 데서 계속 굽이치면, 아, 이 물은 근원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것도 앞에서 배웠죠. 예. 여름 한철에 예를 들어서 비가, 예, 홍수가 져가지고 물이 막 흐르는 것 같지만 근원이 없어버리면 조금 지나면 다 말랐잖아요. 그죠? 예. 1월에 밝음이 있으니, 1월에 해와 달에 밝음이 있으니 용광, 그것도 유명한 말이에요. 빛을 받아들이는 데에서는 반드시 비친다. 빛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반드시 비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말하자면 도의 근본이 있음을 말하는 거다. 나는 물이, 예, 부딪히는 것이 급한 곳이다.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명은 광의 채요, 광은 명의 용이다. 이거 채용으로 말한 거죠. 예. 이런 채용론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
그 학술에 있어서 참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보면 체는 뭐죠? 예. 병독이죠. 요거는. 그러니까 견병지원에서 견병 제가 아주 잘 우려먹는 용어죠. 견병지원에서 이 병은 이건 아니고 이 병은 뭐냐면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용이에요. 용. 현상이죠. 현상. 이거는 숨겨져 있는 그 그렇기 때문에 채용 이론이라는 말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 말씀드렸죠. 정의천 선생이 그 역전서에서 채용 이론 현미 무관이라는 말씀. 그러나 그와 같은 아이디어는 중용에 있어요. 근데 중용에 있는데 누가 그렇게 여러분 학문에는 완전한 창의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조금씩 차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이론 현미 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견병지원이라는 말 또는 채용론 같은 거는 우리가 현상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현상은 누구나 다 경험되어지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소위 말해서 근원이 무엇이냐? 근원이 무엇이냐? 이게 병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병원의 개념을 막연하게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한토화를 남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토화 수법을 사용하면서 그 괴병을 통해 가지고서 병원이라는 개념을 모색했다라고 제가 강의하면서 누차 말씀드렸죠. 병원의 첫 번째 병이 이 병이 어디에 있느냐? 병의 뿌리가 소위 말해서 병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이 병의 성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병독 이것이 한이냐, 담음이냐, 유음이냐, 현음이냐, 아니면은 변비냐, 어혈이냐 이런 거잖아요. 우리 한의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물살에 급격한 것을 볼 것 같으면은 그 근본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자, 1월이 해와 달이 빛을 받아들이는 그 틈에 볼 것 같으면은 틈에 비치지 아니함이 없으니 그것은 밝음이 근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경험되어지는 거죠. 빛은 받아들이는 것. 자기 빛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반드시 비친다. 재밌죠? 이 표현도. 유수지 물약 불영가면 불행하나니. 이 말도 여러분 한의학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져요. 우리들이 놓쳐서 그랬지. 흐르는 유수에 물되면 유수라고 하는 물은 현상은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유수지위 물약. 유수 흘러가는 물이라고 하면 또 있어요. 유수가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의 현상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해가 더 빠르죠.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불영 가면 불행한다. 이 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구덩이에요. 물이 막 흘러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구덩이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구덩이를 채우고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현상이에요. 그래서 육아에서는 자 깨달음의 학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의 축적을 하는 학문입니다. 불가에서는 여러분 그냥 비약적으로 그냥 깨달아 버리잖아요, 그죠? 이것을 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은 불가에서는 깨닫는 학문이고 지식의 축적을 하는 학문이 그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유교는 뭐냐면은 지식의 축적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석사 박사 받을 때까지 그거 뭐죠? 지식의 축적이죠. 바로 이와 같은 학습 방법이에요. 구덩이를 채우지 아니하면은 행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군자가 도의 뜻을 두어서도 성장
도달하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또 문제가 돼요. 도대체 이 장이 뭐냐? 이 장이 우리가 보통 문장이라는 말 쓰잖아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글을 이루지 못하면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후세 사람, 이거는 후세학적인 해석이에요. 이 장을 문학, 이런 식으로. 문학을 이루지 못하면, 의미가 통달하지 못한다. 고대 사람, 맹자 때까지만 해도, 소위 말해서 문장이라든가 문학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장르가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뭐냐면은, 요게 뭐냐면은, 도덕을, 여기서 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도의 뜻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서, 도덕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선 문장이라고 표현했지만 도덕이 안에 축적되어지면 이런 소리예요. 우리가 도덕이 축적되어진다는 건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인격 수정했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냐면 지식이에요, 여러분. 먼저 축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마땅히 공부는 마땅히 인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이해 능이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는 많이 외우라는 소리야. 맞습니다. 지식의 축적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깨달음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행수를 바라는 거예요. 요행수. 그러니까 스님들 가운데도 잘못 공부를 해가지고 요행수 바라가지고 잘못 길로 사도로 들어간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잘못 깨닫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깨닫는 게 여러분 석가볼 이후에 그 뒤에 몇 사람이나 깨달았겠습니까? 잘못해서 망상에 빠지는 경우도 무지하게 많다는 거. 그러니까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점진적이다. 점진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소적자 후이. 여기에서도 그랬잖아요. 축적된 바 도타움에 문장이 바깥으로 흐른다. 여러분 문장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문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착각한단 말이에요. 문장, 문학, 글쓰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자 여기서도 우리가 글을 조심해서 봐야 돼요. 자 이게 뭐냐? 주자가 말한 것은 소적자 후이. 이거 뭐죠? 착수처. 착수처. 문장 외연. 이거는 효험처예요. 효험처. 잘못하면 여러분 거꾸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효험처. 우리가 글을 볼 때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효험처를 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여기다가 치료를 해요. 효험처. 이거 결과인데. 저기 그 논어에서 그 유자가 그랬잖아요. 군자는 무본이니. 그러니까 본립이 도생. 본립이. 근본을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착수처죠. 도생은 효험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학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문학이 아니라는 거. 바로 도덕을 형성시키는 거. 도덕을 형성시키는 게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 도덕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대학을 배우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자 명선 선을 착한 일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이라는 건 웬만한 거 다 알죠. 그러나 옛날 사람은 선을 밝혀야 된다. 선을 밝아야 된다. 이게 공부예요, 공부.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용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닦는다. 그냥 앉아서 그냥 도 닦으면 닦아집니까?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대부분이 망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조고 차이 통업이다. 여기에서 족함의 저기로 통한다는 것이다. 이 장은 말하자면 성인의 도가 크고
근본이 있다. 야, 이게 참 주자가 해석을 참 잘한 거예요. 성인의 도가 크다는 것만 말하면 안 돼. 근본이 있어야 돼. 근본이. 배우는 자는, 그래서 여기서 학지 동사로 썼죠. 배우는 자는 반드시 점진적이라야. 왜? 요 내자가 있으면 앞에는 내 이렇게. 요거는 우리말로는 이해 이런 소리예요. 이해. 이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점진적이라야 능이 도달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현토는 자꾸만 여러분 글을 읽고 외우다 보면은 옛날 사람이 어떤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저절로 붙게 돼요. 그리고 주자의 이와 같은 문체는 참 이렇게 쉽게 잘 문법적으로도 비교적이 아닌 완성도가 정말로 높아요. 높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읽는 데 있어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고문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서전을 보게 되면은 놀래 자빠집니다. 이제 글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완전히 글쓰기 방식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저는 아주 그냥 이 글 보면은 아주 뭐랄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글 때문에 조금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조금 뭐랄까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글이 또 문제가 있다는 거. 자, 닭이 울어서 일어났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출근하려면은 자자위선 노력하는 거. 착해지기를 노력하는 사람. 자자라고 하는 끊임없이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순의 무리다. 새벽에 일어나면서 착한 일, 좋은 일을 이렇게 자꾸만 구상하는 거 순의 무리다. 자자는 근면한 뜻이다. 이거 쓰는 문제. 말하자면 비록 성인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뭐뭐시나 또한 이것은 성인의 무리다. 그런데 닭이 아침에 울어서 일어나서 끊임없이 이익을 도모하는 자는 척이라고 하는 도척이에요. 도척. 유명한 도척이 있었어요. 전국시대 때. 도척의 무리다.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를 다 도둑놈 새끼죠. 맹자의 관점에서. 척은 도척이다. 유명한 도적의 이름이에요. 이 장자에 보면 나와요. 장자에 보면은. 근데 장자 때 보면은 도척이 공자 때 사람 같기도 하고, 맹자보다 훨씬 이전 사람입니다. 공자하고 도척하고 대담하는 가설로 얘기한 거죠. 장자 책을 보는데 공자가 도척한테 혼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글이 이거는 정말로 전근대적인 거죠. 지금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가당치도 않는 얘기죠, 여러분. 이익을 도모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어떻게든 이제 생존해야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 보고 아주 그냥 젊었을 때는 착해야 되는구나, 착해야 되는 그 강박관념에 여러분 엄청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이 말 때문에 아주 솔직히 말해서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글은 옛날의 시대에 해당되는 거. 옛날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에헤엠거리고 글이나 읽었지. 그리고 일은 누가 했어요? 밑에 딸린 식구, 노비들이 다 일을 했죠. 아니, 그리고 편안하게 이것만 생각하고 살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밥 갖다 줍니까? 누가 가족들한테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까? 자기가 하지 않으면. 천하고 나쁜 일은 다 노비가 시키고. 중국에서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송나라 들어오면서 여러분 계급이 소위 말해서 귀족 계급 사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 돈이 이때 송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누구든지 벼슬을 했다 하더라도 자손들이 똑똑하지 못하고 과거에 나가지 못하면은 장사를 했어요. 장사하는 가운데에서도 똑똑한 자식을 둔 사람은 공직에 나갔고. 그런데 조선 500년은 어떻게 됐죠? 완전한 계급사회가 정립이 돼버렸잖아요.
꼼짝달싹 못하게 500년 동안. 예. 거기에도 뭐 서울제도도 그것도 못 없앴고. 예. 자, 욕지 순과 도척의 구분을 알고자 할진된 이렇게 뭐뭐 할진된 이런 소리죠. 다른 게 없다. 이와 선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느냐 선을 추구하느냐. 이것도 여러분 맹자에 제가 맹자를 우리가 조심 있게 읽어야 된다. 아이고 이것도 큰일 났다. 됐네. 간혹가다 잘못 건드려면은 예. 이와 선을 지나치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눈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맹자를 읽는데 이익을 추구하면은 도적놈, 소인 무리배, 선을 추구하면은 군장, 현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너무나 극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자가 말하기를 이 간이라고 하는 건 상고불허 이런 것은 관용적으로 상투적으로 쓰는 글이에요. 서로 떨어지는 게 멀지 않다 이런 소리예요. 예. 다투는 바가 호말이다. 예. 한터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좋죠. 예. 조선시대 학자들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에는. 그러나 실생활은 어땠죠? 당쟁, 당리, 당론에 의해서 움직였잖아요, 여러분. 예. 소인배보다도 못한 놈들이 무지했겠으면 도적놈은 남의 물건 하나만 훔치고죠. 소위 말해서 선비라는 작자들은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꼼짝달싹하게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죠.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해서 500년 동안 완전히 사람들을 그냥 얽어맨 거예요, 여러분. 예. 야, 여러분 이게 호말이래. 한터럭 다투는 바가 거기에서 선한 사람이냐 악한 놈이냐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말은 좋죠, 여러분. 예. 말은 그럴듯해요. 근데 비현실적이잖아요. 자, 선과 이는 공과 사에 따릅니다. 이것도 주자가 또 극대화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자 잘못도 큽니다. 성리학이 잘못도 커요. 예. 공적이다, 사적이다. 여러분, 이익이 왜 무조건 사적인 겁니까? 예. 공적인 것이 될 수도 있죠, 얼마든지. 예. 그러니까 해석을 너무나 주자는 극단적으로 몰아갔다, 극단적으로. 예.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는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사람한테 사회에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는 거. 예. 산업공상에서도 선비가 제일 위잖아요, 여러분. 예. 자, 제출어선이면 변이리언이에요. 요거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예. 요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검색해서 보면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막상 내가 혼자 힘으로 해석을 한다. 그랬을 때 제가 이 제자를 파란 글자를 썼잖아요. 이 제자가 무슨 제자일까? 보통은 재능을 뜻하잖아요.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약간의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이 출은 나오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 자, 제가 재능이 선에서 나오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물리가 나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를 딱 보고 자기가 임의적으로 해석해낼 줄 알아야지 이 말이 통해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이럴 때는 약간 이 글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 죄는 가정법이에요. 조금이라도 이런 소리예요. 예. 그 글자가 그 어려운 글자가 하나 있는데, 원래 그 같은 뜻인데, 예. 조금이라도, 예. 선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해석해요. 벗어나면. 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글자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네요. 이게 경자가 아니라 변자 같은데요. 예. 예. 바로 이래, 바로. 이로써 말한 것이다. 이건 제가 확인을 했어야 돼. 안 봤네요, 그냥. 예. 잠깐이 조금이라도 이러면서요. 가정법이 약간 조금이라도 선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이렇게 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이로써 말한 것이다. 이렇게. 너무 정말로 혹독한 해석이죠. 예. 조금이라도 선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이익을 계획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양식하려되 순과 도척이 서로 떨어진 것이 멀지만은 그 나누어지는 바는 사실은 알고 보면 이익을 추구하느냐 선을 추구하느냐의 갈림길에 있을 따름이다. 그는 어찌 가히 상가하지 않겠는가. 기가히 붉은 일이요.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써도 돼요. 가, 불, 근. 아이고, 여기 말씀해. 가, 붉은 호화. 이렇게. 가, 붉은 호화.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강론하는 것이 완숙하지 아니하고 본 것이 받지 아니하면은 자, 이로서 의로 여기지 아니할 자 있지 않다. 미우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맨 나중에 해석한다 그랬죠. 자, 이로서 의로 여기지 이위 여기지 아니할 자 있지 않다.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렵게 보이지만 이건 굉장히 쉬운 문체예요. 글을 계속 보다 보면은 그냥 또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중용에서는 이런 식의 글을 쓰질 않아요. 또 어떻게 중용에서는 맹자에서는 글을 이렇게 썼는데 미유를 맨 뒤로 끌고 옵니다. 불일이 위의자 미지유아니라. 요 미유를 미지유아니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학자는 마땅히 이것도 심도 또 이 글자가 아닌가 싶은데 자신은 없습니다. 마땅히 깊이 살펴야 된다. 혹이 묻기를 이 질문이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에요. 질문이 혹자가 묻기를 계명이 이게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일어났는데 자 새벽에 일어나는 건 뭐냐면 미전무시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사회에 어떤 접촉하지 아니한 거 사람을 만난다든가 아직 일에 접촉하지 아니한 상태 그때는 어떻게 해야지 선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잖아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정자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만 주어경, 경에 주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선이다. 이렇게 써요. 구체적으로 무슨 선한 행동을 해야지 선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가지런히 추스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후세에 소위 말해서 성리학 주자 철학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미전물은 뭐죠? 정적인 상태의 공부예요. 근데 보통 선을 하는 거는 동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적인 상태에서의 공부는 이 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경이 직내하고 이런 말 배웠잖아요. 그죠? 이 경이라고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는 그 채로서 얘기한 거예요. 채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공경하게 대하는 것, 그것은 겸손하게 대하는 것, 그것은 용으로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놓여 있는가, 쓰여져 있는가에 따라서 채가 되고 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체로 경이라고 하는 개념을 채로서 용으로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와락 가슴에 닿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글자 해석을 넘어가 가지고 채용론에 의해서 정자가 여기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